자, 1-2단원의 화법과 작문의 가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아랫부분에서,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 주로 의견을 표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금 말하고 글을 쓴대요, 지금. 그런데 단순한 의견 표시나 그다음 정보 전달이 언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지금 화자나 필자의 진심을 담으면 의견이나 정보에 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래서 표현과 전달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 화자의 진심을 담음으로써 결국 신뢰도를 높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표현과 전달의 효과도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깨달음이나 감동을 전하고자 할 때도 결국 그만큼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말이나 글에는 진심을 담아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나아가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대요. 자, 누구에게인가 고백할 때, 또는 사과를 할 때, 또 조언을 하거나 상담을 해줄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진심이 특히 빛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진심을 담아 말하거나 글을 쓰는데 화려한 어떤 수식어나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수식이나 기교, 이 화려한 어떤 수식어, 이것보다는 그냥 담백하지만 진심을 담는 표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자, 서툴고 세련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헤아려가며, 자, 진심을 담아 한 단어 한 단어, 그 한 문장 한 문장 표현할 때 상대를 더 감동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 자, 네 가지 어떤 상황을 줬네요. 자, 이 첫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의 청자나 독자가 말이나 글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냐고 했으니까, 자, 이거 상대방이 청자나 독자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헤아려서,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진심이죠. 자, 진심을 담은 말을 해주었거나 진심이 담긴, 자, 글을 써줬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이나 글에 진심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자, 이 경우, 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자, 더 중요한 건 또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며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떠한 지금 감정의 상태인지, 자, 또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자,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자, 상대방을 고려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 1번인데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하자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거는 기장의 어떤 비행기 조종사 기장의 어떤 마지막 안내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비행 해가지고요. 자, 이걸 이제 기사의 형식으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어떤 항공 기장의 마지막 기내 방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랬고요.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 어떤 항공 기장의 뜻밖의 고백에 울컥하는 제목의 글이 지금 올라왔대요. 자, 베트남에서 이제 귀국한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이 글쓴이가, 자,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나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하고 나서 기장이 안내 방송에 나왔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자, 승객 여러분, 자, 이 비행은 조종사로서 제 인생에서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문을 열어갖고, 자, 내용은 20대 초반에, 자, 제가 지금 14년 동안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있었고, 자, 그리고 26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어디에 이 항공사에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요. 이곳에서 한 26년 동안 조종사로서의 근무를 했나 봐요. 자, 약 40여 년 이상의 비행을 했는데 방금 그 비행을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겠죠. 자, 그동안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진심에 담긴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같이 감동을 했겠고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장의 마지막 비행에 보답을 했고, 자, 글쓴이는 이 덤덤하게 읊조리는 듯한 기장의 말투에 울컥했대요. 자, 지금 뭔가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
자, 어떻게 보면 또 말이 이렇게 아주 주변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덤덤한 이 어조 자체가 외려 결국 감동을 줬대요. 자, 그러면서 해당 기장은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마지막 운항을 안전하게 마치고서 결국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자, 마지막 비행을 마친 이 항공 기장이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했는데, 자, 내용은 마지막 비행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경력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운행을 했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덧붙인 이야기를 전했고요. 자, 형식은 기내 방송을 통해 덤덤하게 읊조리듯 자,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승객들이 박수를 친 까닭은 당연히 기장의 말에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자, 진심을 느꼈고 감동을 받아 이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자, 가로 3번에 보시면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이 기장의 말에 울컥한 감동을 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건데, 자, 조종사가 진심을 담아 이번 비행이 자신의 마지막 비행이었음을 알렸고, 자, 그 다음에 인생의 대부분 결국 40여 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조종사로서의 삶을 마무리한 사람의 감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겠죠. 자,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다음에 항공기 조종사로서 승객을 위해 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위에 일화를 바탕으로 어떤 말과 글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진정성이나 솔직함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어떤 과장이나 그 다음에 왜곡이 없이 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말과 글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진심이 담긴 책 읽기인데, 자, 여기서는 그 정호승이라는 시인이면서 이제 이분이 지금 한편에 지금 수필을 지금 여기 게재를 했습니다. 자,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는 어떤 삶을, 자, 여기서 경로 지향적인 삶. 자, 이걸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차이가 뭐냐 이건데, 자,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걸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경로,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 그냥 너무 목표만 지금 바라보고 가다 보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빠르게만 지금 어떤 걸 이루려고만 한단 말이야. 자, 하지만 이 경로 지향적인 삶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방향이 조금은 틀리지만 나중에는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거고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30살이 넘어도 아직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공연히 속도만 내는 젊은이들을 가끔 본다. 바로 이런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예상 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어떤 젊음의 속도를 낸들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생의 방향, 목표도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속도만 낸다고 해가지고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잘못 들어선 산길에서는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걸어도 산 정상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방향을 놓치고 그다음 미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달려가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아무런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이륙을 했다면 그 비행기는 결국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행기도 방향이 없이 속도를 내지 않고 배도 마찬가지 방향이 없이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자, 목표를 잡는 것, 삶의 목표를 잡는 건 중요해. 자, 만일 그 배가 돛담배라면 바람의 방향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돛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돛담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에 달려있다? 바로 돛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것. 자, 돛은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생의 방향도 타의에 의해 설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 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설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돛의 방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 바람과 같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가 달렸다 이거야. 물론 그 방향은 선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방향이어야 될 겁니다. 자, 선한 방향이 아니면 누구의 인생이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인생이라는 여행의 방향이, 자, 여기서 인생을 여행에다 비유했어요. 이 정해진 뒤에는 목표 지향적 여행보다는, 자, 일단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목표를 정하고 난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자, 목표 지향적인 여행보다는, 자, 경로 지향적인,
바로 이러한 삶의 어떤 방향, 이런 인생의 어떤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목표 지향적인 삶은 자, 이 여행을 하면 자칫 방향보다는 뭐만 보니까 자,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 천박한 속성이 바로 경쟁에 낙오가 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목표 지향적 여행 내지 삶은 결국 속도와 경쟁 이것만 중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남에게 뒤처지면 인생 자체가 낙오가 된 듯 여기게 되니까. 자, 하지만 자, 경로 지향적 여행을 하게 되면 자, 인생의 속도는 줄어들게 된대요. 외려 속도가 더 줄어든다고 했어요.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며칠 밤 묵을까는 바로 이 삶의 여유를 지니게 되고요. 자, 그런 여유 속에서 인생은 목표보다는 바로 경로가, 자, 속도보다는 과정, 이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인생의 길 또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나의 방향만이 옳은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개, 어떤 내가 인생을 사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 그 중에 과연 내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갈 것인지는 바로 나 자신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저 오솔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되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고, 자, 밑에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고 넓어짐으로써 스스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 경로 지향적 여행, 그 삶이. 자, 다시 목표 지향적인 여행을 하게 되면 자,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끝나면 인생이 곧 끝나버린 줄 알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위험한 거죠. 자, 인생의 여행길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조차 던져버리고요. 목표 지향에서 오는 속도 때문에 자, 목표를 향해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생에 꼭 필요한 고통이라는 짐이 자,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바로 여기는 이 경로 지향적인 여행, 이 삶, 이 과정 속에서는 자,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게 되고요. 자,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짐이 무거우면 잠시 내려놓고 쉬면 돼요. 자,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네요. 자,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가벼워 보이는 다른 사람의 짐을 마냥 불어한 것은 아닌지, 자, 이걸 또 한번 반성을 합니다. 자, 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나 속도가 아니라 바로 경로와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자, 스필이었고요. 자, 윗글의 필자가 상정한 독자는 누구냐 그랬는데, 자,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속도만 내는 어떤 젊은이들의 예상 독자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자, 글을 쓴 목적은 자, 여기서 우리 목표 지향적인 삶에서 자, 뭐로 바꾸라고요? 경로 지향적 삶으로 바꾸도록 자, 설득하는 자, 이런 또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네요. 자, 이래서 정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윗글의 필자가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가 뭐냐 이건데,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로와 과정,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경로와 과정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마지막 문단 내용을 참고해서 필자가 어떻게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그랬는데, 자, 마지막 문단에는 뭐가 들었어요?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적용, 그러니까 필자 자신의 어떤 성찰의 과정이 보였죠. 자, 이걸 돌아보고 성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다음 장이 갑니다. 자, 이 작품도 지금 자, 수필인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그 전원주택 같은 이 땅 있죠? 땅 같은 데다 내가 집을 짓고 단독주택 같은. 자, 이건데 오히려 아파트의 삶을 뭐라고 하냐? 얇은 삶이라고 했고요. 자, 땅이 있는 땅집 있죠? 땅집을 여기서는 두꺼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자,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똑같이 균등하죠. 뭐 24평형, 뭐 30평형, 뭐 40평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의 구조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같은 아파트면. 자, 보통 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땅집입니다.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각 집마다 구조가 좀씩 다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남향을 향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방향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구조도 다 다르단 말이야. 자,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고요. 약간 차이가 있죠. 높고 낮습니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아요. 여러분들 따로 뭐 예를 들어 복층을 쓰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고 거의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창고도 어디 있어요? 방하고 같은 높이로 있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것들은 거실이 안방보다 높거나 낮은데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는 균일하다고 그랬고요.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 안방이 좀 크고 아니면 뭐 건너방이 작거나 아니면 거실이 크고 나머지 방들이 작거나 이런 구조일 정도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어요. 그것보다 밑에 또는 그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파트. 그것은 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뭐 위층에 살거나 아래층에 살면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자체의 구조에서는 똑같은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다는 거.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걸 깊이가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얇은 삶이란 뜻이겠죠? 자,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물건이나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고 표현했네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열려 있고 그러나 그 열림은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바로 표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아주 어떻게 얇은 열림이 되는 거겠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남도의 저 아래 섬지방이었나 봐요. 자, 남도의 조그만 섬이었는데 그곳은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꽤 알려진 곳이고 아무튼 그 조그만 섬에서 나는 자, 유년 시절을 보냈나 본데 산에 올라가 산 나무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떼지어 몰려다니며 밭에 자라는 온갖 것들을 몰래 맛보거나 자, 서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또는 목화꽃을 따먹기도 하고 무나 감자를 몰래 캐먹기도 하고 옥수수를 이렇게 서리를 해가지고 구워먹기도 했답니다. 자, 어른들에게 들키지도 모른다는 무서움까지도 우리에겐 즐거움이었고요. 자, 그리고 섬마을이다 보니까 선창에 나가서 서너 시간씩 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자, 여기는 이 필자는 결국 무엇과 함께 자, 자연과 함께 결국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면 온나무나 그 다음에 발목까지 빠지던 펄에 감촉이 맨 처음 되살아 나오고 가도 가도 끝이 없던 여름날의 황토길의 더위와 모깃불의 매캐한 냄새 자 이런 것들이 자기는 머릿속에 좀 떠오른대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 자연을 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디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 대신에 내가 소풍날에 한두 개 먹었던 삶은 달걀이나 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때야 맛본 이 짜장면 따위를 시켜주며 그들의 관심을 원더우먼이나 600만 불의 사나이로 돌려놓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필자는 지금 어린 시절 이때 소풍날이나 겨우 이제 삶은 달걀 하나 정도를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특별식이야. 또 심지어는 짜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때 돼서야 먹어봤대요 지금. 자 그 정도로 이제 귀한 음식들인데 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쉽게 지금 내주죠.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이걸 많이 질리도록 먹었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원더우먼이나 600만 불과 같은 이런 드라마 있죠. 자기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 이런 드라마를 보고 활동이 없어요.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좋은 자연을 보고 숨쉬는 대신에 이제는 하도 먹어도 맛도 없는 이 달걀이나 짜장면을 먹고 자라는 내 불쌍한 아이들. 자, 이 아이들에 대해 자, 자연과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들처럼 아파트의 삶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대요.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엷게 본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삶도 너무 얕은 삶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는 알아.
자연의 삶이 너무 좋고 그게 두꺼운 삶이란 걸 알지만 자,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나의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당위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걸 당이라고 그러죠. 자,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아니 땅집으로 가야 사물과 그다음에 인간의 두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아파트에서 삶이 깊이 물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아파트에서 얇은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동경을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자, 두꺼운 삶과 얇은 삶이란 제목으로서 자, 중심 내용은 자, 땅집과 달리 모든 것이 평면적인 아파트와 자, 획일적이고 표피적인 아파트에서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연민을 느끼고 있죠. 자,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도 아파트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네요. 자, 아랫부분, 인상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선생님이 좋은 부분만 보고 갈게요. 자, 선생님도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필자의 솔직함과 인간적인 면이 느껴졌고, 자, 그 다음에 진심을 표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여기도 자, 진심이 나와 있네요.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자, 여기서 바로 이 필자의 어떤 이런 삶을,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자기 모순적이란 말을 썼죠. 자,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연으로 가야 돼. 자연을 동경을 하지만 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실제 실천을 못 한단 말이야. 자, 이것을 자기 모순, 자가 당착.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